누적 승점 476점 톱4. 2015년 써니, 토트넘에 온 후 달라진 것.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 후 달라진 순위표. 손샤인, 손흥민, 32.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팀에 미친 영향력이 숫자로 다시금 입증됐다. 영국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웹은 29일 한국 시각 플래닛 풋볼을 인용, 토트넘이 손흥민 입단 이후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승점을 쌓아 올렸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 바이에른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54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7년 새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로 성장했다. 첫 시즌 내 골 도움을 기록했지만 이후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233경기에서 83골 49도움을 기록 중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어김없이 한 방을 해주는 강팀강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온 변화는 지난 7년간 누적 승점에서도 어김없이 증명됐다. 토트넘은 손흥민 합류 이후 누적 승점 476점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맨시티 579점, 2위는 리버풀 545점, 3위는 토트넘의 승점 1점 앞선 첼시 477점이었다. 맨유가 472점으로 5위, 아스널이 450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합류 후 팀메이트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많은 승점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썼다. 다만 부끄러운 사실은 아직 이를 증명할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잡을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쉬움과 기대를 동시에 전했다. 싼 파트너 떠난다. 맨유, 일본 탑급 케인 영입에 1,600억 쓸 계획. 해리 케인, 28, 토트넘, 2, 올여름에 맨유 유니폼으로 갈아입을까? 영국의 더선은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 최우선 목표는 케인 영입이라면서 맨유는 4개 포지션에 새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공격수 케인 외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케인 영입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케인은 토트넘 충성심이 매우 높은 선수다. 물론 지난해 여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진한 바 있지만 케인은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다. 특히 공격 지역에서 손흥민과 보여주는 호흡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역대 최고 듀오로 불릴 만큼 잘 맞는다. 이 매체는 맨유가 케인 영입을 위해 1억 파운드, 약 1,610억 원 이상 지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 토트넘이 케인 몸값으로 책정한 이적료는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억 원 수준이었다. 맨시티가 케인 영입을 포기한 이유다. 맨유는 공격수 영입이 절실하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 내 최다 득점자다. 서브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도 30대 중반이다. 게다가 이 두 명 모두 올여름에 팀을 떠날 수 있다. 즉시 전력감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4년 6월까지다.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면 계약 기간인 2년 남게 된다. 토트넘으로서는 지금이 케인 이적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토트넘과 맨유, 케인이 모두 만족할 만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언제쯤 콘테 황태자, 회복 더뎌 훈련도 복귀 못해. 올리버 스킵의 복귀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스킵은 토트넘 홀스퍼 선골 유스다. 지난 2018-19 시즌부터 1군 무대를 밟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지난 시즌엔 노리치 시티로 임대됐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45경기나 출전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돌아온 스킵은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됐다. 누누 산투 감독 시절부터 안토니오 콘테 감독까지 스킵을 핵심으로 사용했고 그는 1월까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8경기 출전을 알렸다. 하지만 알제가 덮쳤다. 스킵은 골반 부상을 당함에 따라 2에서 3월에 연달아 결장하고 있다. 그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수혈되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스킵의 이탈은 분명 아쉽다. 콘테 감독도 우린 스킵이 필요하다. 본인도 굉장히 좌절했다. 스킵은 정말로 어리고 좋은 선수다. 그가 상처를 입어 매우 실망스럽고 속상하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러다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지 기자는 지금까지 스킵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은 없다. 토트넘 측은 스킵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복귀를 시사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회복 속도는 더딘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스킵을 뉴캐슬전에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콘테 감독의 희망은 무너져 내렸다. 스킵은 1군 훈련에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킵은 계속해서 개인 훈련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회복에 있어 주사로 인한 감염이 존재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A매치 종료 후 토트넘은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4월에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5경기를 치러야 한다. 현재 중원에는 벤탄쿠르, 피에르-에미 홀비에르 해리 윙크스가 끝이다. 스킵이 있다면 좀 더 여유로운 운영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 스킵의 상황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바니라 리가 연결, 보강 절실한 메뉴 최전방 후보 3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딘손 카바니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비롯한 다른 클럽들과 연결되며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시즌 맨유의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카바니를 대체할 자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스페인 매체 아스에 따르면 카바니는 맨유와의 계약이 곧 끝날 것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미,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에서 입증된 카바니는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터 밀란과 리버 플레이트 등도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바니는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된다. 2020년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맨유로 이적한 카바니는 PSG 역대 최다 득점자로 기록되며 큰 기대를 안고 잉글랜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특히 카바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의 템포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리그앙에 비해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압박 강도가 높고 빠른 전환이 주를 이루기